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폭설, 한파, 그리고 황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폭설과 한파는요, 우리나라 그 겨울철에 나타나는 악기상이죠. 그죠? 폭설은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울철은 폭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둘 다 똑같이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정난운이 형성이 되고, 그때 이제 강한 그 소나기성, 그죠? 많은 비를 내리는 것은 국지성 호우 또는 집중호우라고 하는 거고, 이제 눈을 내리는 것을 이제 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폭설은 겨울철에 시간당 1에서 3cm 이상이 내리거나 또는 하루에 24시간 이내에 5에서 20cm 이상의 눈을 내리는 것을 폭설이라고 합니다. 폭설. 이런 저것도 부담스럽지, 그지? 뭐, 집중호우도 하루에 몇 센치, 하루에 몇 미리, 1시간에 몇 미리, 이렇게 숫자까지 외워야 되는데, 폭설까지 해야 되냐? 폭설의 수치는 선생님 시험 문제는 안 낼게요. 대신에 그 집중호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눈을 내리는 현상을 폭설이라고 하는데, 이 폭설은 겨울철에 역시 저기압이 발달해야 돼요. 그죠? 저기압. 그다음에 상승기류. 그죠? 강한 저기압이어야지. 그지? 상승기류가 발달을 할 수 있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시베리아 고기압 있죠?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있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따뜻한 바다를 지나 동해나 황해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그죠?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는데 거기에 이제 열과 수증기까지 공급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승기류도 강해지고 구름도 더 잘 형성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단운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폭설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죠? 폭설 피해. 우리가 이제 요것은 우리가 다른 용어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뭐였죠? 기단의 변질이었죠. 적어놓을까, 그죠? 오늘 이제 기단의 변질이라고 했지. 여기를. 이렇게 시베리아 기단이 확정되면서, 그죠? 따뜻한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상승기류가 강해지면서 정난운이 형성된다. 기단의 변질. 그죠? 기단의 변질. 자, 이런 식으로. 자, 역시 폭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강한 상승기류. 그러니까 공기가 어때야 돼? 불안정해야 돼. 무슨 구름? 정난운이 형성되면서 많은 양의 눈을 내리게 되는 거죠. 어떤 때 생기느냐면 이제 겨울철에 저기압이 발달했거나 아니면 기단의 변질, 그죠? 차가운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되면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을 때 이런 폭설 현상이 나타난다. 폭설 피해 모습이죠, 그죠? 교통이 마비되고, 신호등이 부러지고, 그죠? 다음에 한파라는 피해도 있어요. 한파 이게 한이 이제 차가울 한자야. 그러니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죠? 한파는 저온의 기단이 위도가 낮은 곳으로 유입되어 급격히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을 한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온의 기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북서쪽에 있죠. 시베리아 기단이지, 그지? 시베리아 기단이 위도가 낮은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 차가운 그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한파라고 합니다. 한파. 이렇게 폭설과 한파. 네, 이것은 다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악기상이 되겠죠. 자, 다음 황사 가겠습니다. 황사. 자, 황사는 이 사자가 모래사자예요. 모래사자. 황을 뭘까? 누루황. 누렇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황사 현상이 오면 이제 대기가 뿌옇잖아요. 그죠? 노랗게 보이지. 그죠? 자, 이 황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 여기에 이 황토지대가 있어요. 사막의 황토지대. 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의 발원지예요. 중국 북부, 몽골, 그죠? 중국 북부나 몽골, 여기 뭐 황토지대, 그죠? 이런 지역에 여기다 이게 황토지대, 여기다 이제 사막지대 이런 데거든. 여기서 이제 그 모래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뿌옇게 누렇게 보이는 현상이지, 그지? 이제 황사입니다, 황사. 자,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의 황토지대에서 다량의 모래먼지가 자, 여기 있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오겠어요?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예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는 거야.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려면 이 지역에 있던 흙먼지가 편서풍 바람을 타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상승해야 돼요. 네. 위로 이렇게 상승해. 왜냐면 편서풍은 약간 상공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있던 황토들이 위로 상승해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게 이게 황사예요. 자, 그러면 발원지에 있던 이 황토들이 편서풍을 타려면 상승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 자, 여기 볼까? 자, 발원지에서는 뭐가 형성돼야 되느냐? 저기압이 형성돼야 돼요. 저기압. 발원지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돼야 여기에 있던 발원지의 흙먼지들이 위로 상승해서, 그렇죠. 상승기류. 상승해서 편서풍을 탈 수 있는 거야. 그 편서풍을 타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로 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발원지는 저기압이어야 돼. 왜냐면 상승기류가 형성돼. 우리나라도 만약에 저기압이야. 그러면 황사 현상이 잘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저기압이면 우리나라도 상승기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편서풍을 타고 온 황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아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 여기다 한번 적어놓을까요? 발원지는 저기압이 형성돼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고기압이 형성돼야 돼요. 이래야 황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자, 발원지는 저기압이 형성돼 가지고 상승기류를 타고 이 모래먼지가 위로 올라가서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나라는 고기압, 하강기류가 형성되면서 내려와야 이제 황사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 황사 현상은, 자, 상호작용을 설명을 하면, 뭐와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 대기,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니까 대기와 직권, 황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권과 대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황사는 주로 언제 생기느냐? 3월이나 5월 달에 많이 생깁니다. 왜? 이때 얼었던 토양이 녹으면서 편서풍을 타고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는 여기가 이제 이게 다 얼잖아요, 그죠? 얼니까는 이게 모래바람이 잘 안 생겨요. 딱딱해서.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질퍽하니까 또 모래바람이 잘 안 생겨. 그래서 주로 이제 봄이나 가을, 그 중에서도 이제 봄철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을철은 아직까지도 여름에 부는 우리나라의 그 계절풍인 남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황사가 또 잘 안 생겨요. 주로 언제 생기냐? 봄철에 주로 발생을 한다. 그게 어디 적혀 있을 텐데요. 그렇지. 3월과 5월. 여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그죠? 봄철. 우리나라는 주로 봄철에 발생을 한다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그죠? 자, 주로 우리 고비 사막에서 많이 오네요. 그죠? 절반 이상이 다 고비 사막에서 오는 이 황사 현상이고요. 나머지 또 뭐 내몰골 고원, 황토 고원, 지금 발원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 이제 공통점은 뭐 우리나라 서쪽에 있는 지역이지 왜 편서풍을 타고 와야 되니까. 편서풍을 타고 와야 되니까요. 자, 미세먼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황사하고 미세먼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입자의 굵기가 황사가 훨씬 더 입자가 굵어요. 1에서 한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미세먼지는 뭐 2.5에서 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한 1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입자가 일단 황사가 훨씬 입자가 큽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황사는 주로 자연현상이에요. 이 사막 지역이라든가 이 황토 고원에서 저기압이 형성돼 가지고 뭐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건데 이 미세먼지는 주로 인위적인 거예요. 뭐 화석연료의 사용, 뭐 공장, 뭐 자동차 이런 것들과 같은 주로 얘는 여기 나와 있네, 그죠? 인위적인 발생 요인입니다. 이렇게 좀 차이예요. 황사는 입자가 크고 자연적인 현상이며 미세먼지는 입자가 황사보다 작고 얘는 주로 이제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탐구활동인데 황사 변화 추이인데 뭐 이 자료를 보고 뭐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건 상당히 쉬운 내용이에요. 뭐 보시면 그냥 뭐 아주 자, 여기 이제 뭐 1981년부터 1990년 그죠? 여기는 한 평균 한 2.9일 1년의 평균 황사 발생일 수가 2.9일 정도 된 거고요. 두 번째 1991년에서 2000년 사이는 5.3일 2001년에서 2010년 사이는 9.8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증가했다. 황사 발생일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먼저 그래프로 그린 거죠, 그죠? 2000년대에 서울에서 발생한 황사인데 2000년대에 제일 많은 이러한 발생 빈포를 보였네요. 이것은 뭐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니까요. 이 자료를 보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다음 페이지에 95페이지에 악기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이것도 뭐 이것은 글쎄 뭐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뭐 학습 내용이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활에 나가는데 삶의 지혜죠, 그죠? 삶의 지혜로서 한번 좀 메모를 해보고 좀 기억을 해둡시다. 자, 첫 번째 뇌우에 동반된 번개. 자, 첫 번째 사진은요. 뇌우에 동반된 번개.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을 파괴하는 모습이지, 그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 빈 공간에다가 뭐 이런 공간이 있죠, 그죠? 뭐 여기다가 적으시고 뭐 여기다가 적으시고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적다 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자, 뇌우, 그죠? 피해, 화재, 감전사고, 그죠? 또 뭐 뇌우는 이제 집중호우, 그죠? 많은 비를 뿌린다 그랬으니까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도 입을 수가 있죠, 그죠? 피뢰침, 그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피뢰침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천둥 번개가 치는 것들을 그쪽으로 이제 특정 지역으로 이제 몰아내는 거지. 쫙 흡수해가지고, 그죠? 땅 속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피뢰침을 이제 많이 설치해 놓을수록 좋아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이제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 뭐 이재민 발생, 뭐 그죠? 일단 저지대의 상습 침수 지역을 이제 배수로를 정비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 하는 거지, 그죠? 뭐 하수구, 맨홀 등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되고요. 역시 이것도 이제 정전. 여러분들 그 전봇대 주변에 이렇게 뭐 물 고여 있고 하면은 거기 근처에 물에 이렇게 밟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 속에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합니다. 위험해요. 폭설 같은 경우에 뭐 교통혼잡, 그죠? 교통혼잡.
뭐, 그렇지.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사진 본 모습에 있었지, 그지? 무게 때문에, 눈이 막 10cm, 20cm가 쌓이면서 그 하중 때문에 이 구조물들이,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죠? 시설물에 피해를 입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폭설 눈이 많이 오면, 이건 뭐, 상식이죠. 지금 염화칼슘, 그죠?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눈을 빨리 녹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물 같은데 이제 눈이 많이 쌓이지 않게 내릴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치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많이 쌓이면 하중이 크게 작용을 하니까. 다음에 황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황사가 너무 심하면 비행기가 못 뜨잖아요, 그죠? 운수, 뭐 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항공, 운수. 자, 이 정밀 산업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모래바람이라고 했잖아. 이 모래먼지, 흙먼지들이 이 정밀한 기계 속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면 이 부품들이나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오류를 일으켜요. 아무래도 그 흙먼지들이 기계에 많이 끼면 작동이 잘 안 되고 고장의 우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밀 산업에 피해를 준다. 외출할 때는 이제 황사 마스크, 그죠? 우리 지금 이제 마스크 많이 쓰지? 지금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쓰고 있는데, 황사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귀가 후에는 이제 손, 발 등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손이나 이런 데 묻어있던 이 황사 먼지들이 입속이나 코로 들어가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황사 발원지에 숲을 조성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황사 발원지, 93페이지에 보시면, 뭐, 고비 사막, 뭐, 내몽골, 고원, 황토고원, 이런 데가 다 건조해서 그렇거든요. 건조해서 황토나 모래바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이제 나무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이제 이 뿌리들이 쭉, 이제 흙 속에 뿌리들이 이제 걔네들 쭉 이제 움켜쥐고 있는 거야, 뿌리가. 뿌리가 흙들을 쫙 움켜쥐면서 흙먼지가 발생하는 것들을 좀 적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황사 발원지에 숲을 조성하는 게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저 몽골 같은데, 몽골 고비 사막 이런 데요. 실제로 이렇게 방풍린 같은 숲을 이렇게 나무를 심어줍니다. 물론 뭐 그 나라한테도 좋은 거지만 우리도 그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뭐 이러한 노력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 고비 사막과 같은 황사 발원지에 직접 이제 나무를 공급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이러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악기상의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악기상으로 뇌우, 집중호우, 그리고 이번 시간에 폭설과 한파 그리고 황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황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악기상들은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강한 상승기류, 불안정한 대기층, 그죠? 정난운,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정난운이 생기고 많은 비나 눈을 뿌리게 되고 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이런 것들이 악기상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황사는 발원지에서, 그죠? 모래바람, 흙먼지를 일으키는 발원지에서 저기압이 형성되었을 때 그 상승기를 타고 편서풍에 실려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압이 형성될 때는 황사가 잘 안 생기고 우리나라에 이제 고기압이 형성됐을 때 황사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발원지는 저기압, 우리나라는 고기압, 이런 조건이 잘 맞아 떨어질 때 황사 현상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황사는 계절적으로 언제 생기느냐? 봄철, 그죠? 3월, 4월, 뭐 5월 이때 주로 봄철에 잘 생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악기사항,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